네,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그 분야 최고 선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MB 전문가 자칭 타칭 주신우 기자와 함께 그리고 지금 한겨레 브리핑을 담당하고 계시는 하호영 기자 두 번째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하호영 기자님도 사실 이명박 옛날에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열심히 하던 기자. 주진우 기자가 인정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명박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정치 현안이니까 김부겸 전 총리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드디어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구는 보통 몇 파전이 되는 겁니까? 우리 하영 기자님이 정치권 소식은 주로 전하고 계시니까 네.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김부겸 총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결정이 된 것으로 봐야겠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토론회가 시작이 되겠죠. 네. 그 국민의힘 토론회를 통해서 아마도 지금은 추경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의원으로 출마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호영 의원 관련돼서 이제 전망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저는 오늘 방송에서 주호영 의원이 출마를 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의 전문가들은 주호영 의원이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대구 분위기를 봤을 때는 물론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인데 혹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저는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러니까 알려지기로는 주호영 의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상심해 있고 사실은 육선의 부의장이기 때문에 총선 때도 공천을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정치 생명을 이번에 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요한 게는 이 세 명이 붙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정치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세 명이 유력한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요. 이진숙이 야구복 입고 대구 야구장을 찾았어요. 컷오프된 이진숙이 아직 대구를 버리지 못한 그렇죠. 딸근 조그맣게 예비 후보라고 대구시장 조그맣게 예비 후보 이진숙 잘 안 보이게 설었더라고요. 그런데 답답해. 주신우 기자의 평가입니다. 개인적인 평가라고 하셔야죠. 원래 그랬어요. 기자 때부터. 기자 때부터 이진숙 후보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알고 지내지 않았어. 누군지는 알았지 서로. 그런데 존재를 알았다? 그분이 원래 그렇게 막 라인을 타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요? 근데 나중부터는 보수 본세. 이명박 정부에서 MBC 민영화 시키겠다라고 녹취가 한겨레 보도로 단독으로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무튼 그 김장겸 시대였나요? 맞습니다. 김장겸 시대에 권재용, 이진숙 이런 사람들이 보수 본색을 보였는데 그 둘이 가장 싸우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뭐 좀 신기한 얘기인데 그건 MBC 얘기. MBC 배현진, 김은혜, 이진숙 이런 분들은 좀 연구가 필요해서. 다 MBC 출신이네요. 뒤로 미루고 이준숙 후보 아직 살아있죠. 살아있는 카드죠. 살아있는 카드인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의힘의 지역구를 이진숙 후보가 물려받는 것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렇게 정리되고 있다. 기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럼 4파전은 아니고 3파전이다. 보고 있는데 이진숙 후보가 그래서 그러면 왜 지금 시장 왜 하고 다니냐? 를 하고 다니냐라고 하면 스스로 이제 뭐든지 협상 전에는 자기 몸값을 최대로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블러핑이다라고 했고 사실 이준숙 후보가 선거가 처음은 아닌데 이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건 아닌 게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별로 안 좋아하시죠? 솔직하게. 저는 좋아요. 그래요? 저는... 야구장에 이 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야구 팬들이 싫어하나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옷만 입었어야 되는군요. 옷만 입되. 사실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좋은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윤석열도 띠는 못 들렀어요. 띠 못 들으죠. 그러니까 특히나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조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띠 못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진짜 야구 팬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게 성공했느냐 마느냐는 둘째 치고요. 그런데 이준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띠를 두르고 그 앞에서 나눠줬다? 이거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팬들한테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역 정서를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건데 강미진 님이 주진숙 기자님 애교머니 대치마다 주진숙 기자님. 안 돼. 진숙까지는. 저는 근데
자, 이진숙을 컷오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 됐는데 대구 보궐에 준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이것도 말이 안 돼서 이진숙한테 수도권을 타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예. 서울이나 경기 나서서 예. 싸워줘야 된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진숙이 발끈해가지고 나 대구 갈래. 그런 대구시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윤어게인 세력 장동혁과 윤어게인 세력들이 이게 판을 놓을 때 대구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경제인 출신 참신한 인물. 네. 여기서 대구의 경제인 출신 참신한 인물은 최은석 의원을 가리킨다라는 보고 해석이 있었죠. 있었죠. 최은석, 김수민, 예. 수도권은 신동욱이나 지금 박수민 의원이 박수민으로 갔고 출마한 그다음에 상황이죠. 부산의 주진우 다 보면 장동혁보다 어리고 정치권에 물이 안 든 사람으로 이렇게 라인업을 하고 싶어해요. 예. 그래서 대구는 최은석을 밀어놓고 싶은 게 장동혁과 지도부의 생각일 이었는데. 예. 근데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예. 자기 생각대로 안 돼요.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최은석을 밀어넣어서 최은석을 꽂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호영 부의장 나옵니다. 그런데 최은석이 아니면요. 추경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아니면 여기서는 추경호가 지금 그냥 이렇게 지역 정서만 보면 예. 추경호, 윤재옥 이런 그렇죠. 사람들 만만치 않고 네. 가장 예. 앞서 달리죠. 그 전에는 뭐 주호영 의장이 계속 앞서 달렸으니까. 네. 그런데 추경호 의원이 나오면 주호영 의장도 조금 고민할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다. 겹치는데 예. 그런데 최은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극우 취재 잘 하시는 편이잖아요. 네. 주호영 의원 쪽 이야기 들어보신 거죠? 네. 주호영 속내 실시간 해설. 저는 그 대구에 나온다는 사람들 이진숙만 빼고는 거의 누구랑 거의는 아니고요.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예. 앉아가지고 저녁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봤어요. 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마지막까지 있는데 대구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와 예. 국민의힘 후보와 3파전을 해서 이길 수 있으려면 그 거물들이 둘을 국힘 지분을 나눠 먹잖아요. 그럼 승산이 없어. 그렇죠. 승산이 없어서 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진숙이 변수가 될 겁니다. 이진숙이 변수다. 이진숙 대구에 안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진숙 후보도 지금 상황을 아니까 이런 걸 다 그렇죠. 하는 거다. 다급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당이 나를 컷오프했어. 근데 나는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당의 결정을 따른다. 당이 시키면 나는 한다. 이렇게 얘기 나와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대구로 예. 가는 게 나 예. 대구 보궐 줘 이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진짜 엉망이라는 게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같은데. 가닥을 잡아도 아무것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진숙 뒤에 핀닉제 이인재 열사까지 나왔어요. 이인재요? 네, 이인재가 지금 그분 충청도 아니에요? 아유 충청도인데 지금 대구에 와가지고 대구에. 아니 이인재 대구 시민은 무슨 죄예요? 이인재 열사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다 비웃는데 그러지 마세요. 97년 대선이었습니다. 너무 옛날이에요. 97년 대선이었습니다. DJP 연합, 네. 무로, DJ협회 연합 그래가지고 박태준 JP까지 다 모았어요.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 중간에 있는 사람 김용환 그런 사람들 다 모았는데 예.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때 이인재 열사가 국힘 전신을 뛰쳐 나와가지고 예. 그때 한 500만 표 해주셔가지고 와, 그럼 지금 그렇죠. 이인재 전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있는 아니 출마는 안 그냥 할까? 뒤에서 도와주고 있다. 네, 이인재가 나올 때마다 예.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예. 저는 그때 생각하는데 지금 2026년인데 네. 97년 대선 때 맹활약하던 이제 전 의원이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한테 좀 좋은 신호일 수도 네, 있겠네요. 움직이면 예. 이인재가 가는 곳에 항상 꽃이 폈어요. 예, 민주당의 승리가 있었다. 예. 이인재 너무 좋아서 이인재 나오면 또 가보려고. 너무 옛날 이인재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김문수 막 무시하고 이인재 무시하는 사람들 보면 속상합니다.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튼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김수민, 박수민, 그리고는 주진우, 그리고 최은석 이렇게 라인업을 짜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저희 방송 나왔던 이정주 CBS 기자는 주진우 기자가 나와도 둘이 헷갈려가지고 오히려 주진우 기자가 더 인지도가 높아서 될 거다 이런 말을까지 했거든요.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정말 그냥 막말하는군요. 이정주 기자가 아주 그냥 막 던지는군요. 예. 박형준이 예. 부산에서
시장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밀려요. 아, 확실히 어렵군요. 삭발을 한다는 것이 예. 어렵다는 겁니다. 뭐 절박하다는 건데. 근데 주진우는 지금 정치인 된 게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정치한 게 2년도 안 됐죠. 그랬죠. 그렇죠. 2년도 안 됐죠.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더 유명하시죠. 아, 당연하죠. 아이씨. 주진우 의원은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다 잊어버렸는데 검사죠, 검사. 우병우 오른팔이었어요. 예. 박근혜에서 우병우 사단의 마지막 그 검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국정농단 압수수색 때 예. 그때 이제 윤석열 검사팀에서 압수수색 팀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 다 줘라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까지 법령을 들고 나서 맞고 싸우던 사람이 주진우 검사였어요. 아, 그러면 그때는 또 윤석열과 한 편이 아니었네요. 윤석열이 반대편에 있었네요. 윤석열이 그때는 뭐라고 하니 저희 XX 하면서 애가 우병우 사단이면 사단이지 이게 뭐냐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저런 애들. 근데 언젠가 보았더니 갑자기 윤석열 캠프로 가 있고. 김건희 리스크가 막 커졌을 때 예. 그때 윤석열과 김건희의 집사 변호사를 한 거예요. 집사 변호사를 해가지고 이제 청와대 법무비서관 됐죠. 예.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은 사실은 계엄 내란 때 수사를 받았어야 돼. 그렇죠. 자, 계엄의 내란의 입을 역할을 누가 했냐? 주진우 이 양반이 했었어요. 그런데 관저와 국민의힘하고도 통화가 안 되고 또 누구하고도 통화가 안 될 때 주진우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실은 조호영 의장하고 계엄 다음 날인가 예. 저녁에 이제 국회에서 예.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여기저기 가다가 조호영 의원한테 갔어. 예. 그래가지고 먹을 거 좀 내놔봐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걸 먹고 있다가 근데 말입니다. 주진우 의원하고는 한번 인사했습니까? 물어봐서 안 했죠. 왜 안 했어요? 그냥 뭐라 해. 그랬더니 전화를 하는 거예요. 주씨 집안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뭐 다 주시라고? 예. 상관은 없어. 아, 진짜 같은 주씨예요? 몰라. 아, 예. 근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받고 조금 있다가 관저라고 대통령 관저라고 계엄 다음 날인데 주진우는 의원이? 그러니까 계엄 세력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주진우에 대한 압수수색 수사가 안 돼서 김건희로 가는 길이 잘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부산시장에 나오는데 부산시장이 후보가 됐고 저기까지 의원직까지 이렇게 날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아, 오히려 출마를 해서 뛰는 게 전반적으로 본인의 공직사회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네. 라는 저주를 하셨습니다. 아니 저주라니요. 이분은 돈이 많아요. 네. 돈이 많아. 원래 그걸로 유명하죠. 그렇죠. 네. 이 주진우 아버지가 또 부산에서 유명한 그 검사를 하다가 전관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어떤 걸로 돈 벌어는 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래서 주진우 의원은 울산의 그 유흥가에 가장 중요한 클럽 부지를 가지고 있었어. 클럽 땅을. 그냥 자기 건물을 이렇게 클럽에 이렇게 세를 내줘가지고 제가 부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진우 의원 전문가시네요. 잠깐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렇게 줄줄줄 나올 줄이야. 부러워서 그래. 클럽을 클럽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 부자여서 클럽 그렇다. 부지란 디테일은 정말 강하네요. 예. 자, 이 박상용 검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벌써 넘어가나요? 예. 네네네. 아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아닙니다. 하영 기자 예. 덧붙여도 됩니다. 아니 뭐 그거는 아니고요. 박형준 시장 관련돼서는 예. 박형준 시장이 지금 원래는 주진우 의원보다 좀 밀리다가 최근에 삭발하고 그 세계로 교회 쪽에 손년부 아들 손잡았어요. 예, 그렇죠. 그쪽과 손을 잡으면서 뭐 반전을 꾀하고 있었고 지금은 좀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은 우리 주진우 선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두 분 의견이 좀 갈렸네요. 예, 이건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형준은 사실은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나왔을 때 검찰이서 수사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슷한 잣대로 수사했으면 그 사람은 선거법으로 이미 쓸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시다시피 그 어디지? 세운대 큰 건물 있잖아요. LCT요. LCT를 자식들이랑 다 같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재산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그 박형준의 딸이 홍익대에 편입을 시도하다가 무산됐던 일이 있었는데 우리 딸은 홍대 지원도 안 했다면서 그 홍대 교수를 고발하기도 했었죠. 예전에 취재했던 거 진짜 정말 다 기억하시네요. 아니 고소했었어. 그래서 우리 딸은 지원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공익제보자를 고발해가지고 재판에 갔는데 그 딸이 홍익대 그 면접을 보고 그 교수 말대로 특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거 무고로 이 사람은 선거법 위반으로 박형준 날아갔어야 될 사람인데 근데도 검찰이 윤석열 정부고 그래가지고 박형준에 대해서 아무런 그 죄가를 묻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박형준도 잡아야 되는데. 네, 부산시장은 누가 나오더라도 주진우 기자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더 치열하게 본선에서 주 기자가 취재해서 이야기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의 현안 중에 하나가 이 박상현 검사와 관련된 녹취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어제 이재명이 완전히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박상현 검사의 목소리를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서 박 검사는 전체를 이렇게 왜곡하는 것이다. 전체를 보면 다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방금 또 전영기 의원이 전체 공개하면 더 곤란할 텐데? 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썼더라고요. 아니 전체를 공개하나 마나 이런 얘기를 검사하고 담당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부적절합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은 이 상황을 보면 검사가 야 주범을 불어라 너 종범으로 빼줄게 집행유예로 빼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 변호사가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체를 들어보면 본말이 전도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변호사가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형량거래다, 플리바게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좀 넓게 봐야 한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의 프레임을 뒤집으려고 하는 대화였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화영천 평화부지사를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나온 대로 하면 그 종범으로 만들겠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박 검사의 편을 빌자면 이재명 씨를 주범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어떤 흐름 안에 와 있다. 실제로 이 전화를 한 날이 이 평화부지사가 본인 스스로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대북송권 관련돼서 이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고 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보고로는 부족하고 이 부족하니 주범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다음 날이죠. 21일 날 한 5일 뒤쯤에 본인이 또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에 지사가 지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범으로 전체적인 프레임을 옮겨가는 과정. 그럼요. 프레임을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적확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변호사와 검사와의 이런 대화가 취재를 해보면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닌데 이것이 그럼 옳으냐. 이거 자체로 누가 얘기했던 거 안에 이거 자체로는 매우 부적절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박 검사는 당당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라는 좀 의아함이 들거든요. 이분은 언젠가부터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검사가 수사를 하거나 뭐 수사로 보여주거나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수사는 안 하고 지금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유튜브 채널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치를 아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용 검사 얘기만 보면 대단히 부적절한데 자 지금 이 상황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화영 쪽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2023년. 자, 이재명을 완전한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판까지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수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합니다. 요거 특수부 검사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사인에서 막 열심히 할 때 에리카 김이라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명박 이야기로 넘어가는군요. 진행 왕이세요? 네. 저희 모든 또 취재는 또 이명박으로 넘어야 돼요. 댓글창에 주진우 기자의 첫사랑 MB라고 쓰여 있습니다. MB 아직도 그대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제가 BBK를 취재하다가 다 걸려 있었어. BBK가 다 끝났습니다. BBK 특별수사팀을 꾸려가지고 그때 수사팀장이 김홍일. 그리고 윤석열의 변호인 김홍일. 방통위원장까지 했었죠. 그 밑에 그 다음에 좌장이 최재경. 야, 다 있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박근혜 때 민정수석. 김기동, 김후곤. 그래서 이 BBK 검사들이 엄청나게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잘 나갔습니다. 여기에 BBK 수사할 때 저 뒤에 윤석열은 끼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인생 역전을 이뤘군요. 자, 그런데 그때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주인 검사입니다. 네. 근데 김경준이 구속돼요. 네. 김경준이 구속되자마자 자, 여기서부터는 이명박 때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때입니다. 자, 2007년 대선에 마지막 편. 오늘 주로 옛날 이야기가 많아요. 96년, 2007년. 어렸을 때. 아니, 엊그제 같으시거든요. 자, 그때 김경준이 나와서 이명박에 대해서 BBK를 불면 이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BBK와 이명박이 내가 BBK와 관련이 있다면 내가 대선 후보 사퇴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예. 얘기를 하니까 모든 의혹이 여기까지 갔는데 김경준이 검찰에 불려오자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진짜 이상한 얘기가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판이 흔들렸죠. 판이 예. 이렇게 이상하게 가지. 그래서 제가 김경준의 누나를 만나러 에리카 김을 만나러 LA로 갑니다. 예. LA에 가서 에리카 김을 만났는데 에리카 김도 계속 간을 봅니다. 간을 봐. 그러니까 BBK가 이명박 실소유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 주진우 기자 그 당시에 여기저기 뛰어다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에리카 김도 이명박이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 섣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예. 나서지 못했는데 에리카 김이 결정적으로 저하고 어떤 언쟁을 하다가 지금 검사들이 이명박을 다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정치 검사들은 곧 대통령이 될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아니야, 이런 증거가 있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보여준 메모가 있습니다. 시사인에서 저희 준비했습니다. 저 메모입니다. 예. 저 메모입니다. 검찰청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무섭다라는 느낌보다는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명박을 빼주면요. 빼주면 3년으로 맞춰주겠대. 어우씨. 맞춰주겠대. 저거 흉한 그렇지 않으면 7년에서 10년. 그리고 누나랑 보라, 그럼 부인까지도 그렇죠. 고소 들어서 잡아들인대. 어떻게 해야 돼? 민사소송도 없게 해주겠대. 요거 박 검사가 한 거하고 똑같아. 그렇네요. 저게 니네 가족들. 협박이잖아요. 그렇죠. 저 협박으로 김경준이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을 마구 빼주고 있다. 저 메모 하나로 BBK 특별수사팀 발표는 휴지가 되고 BBK 특검으로 넘어갑니다. 이명박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박상용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구도가. 일이 2023년에도 있었네요. 자, 그렇죠. 그때는 특정 후보를 띄우는 거고 이번에는 특정 후보를 죽이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네. 똑같아. 자, 완전히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지 않으면 너 고소고발건들 압수수색 내가 막아놓고 있는데 예. 한다. 너 가족들이랑 니네 주변 사람들 다 잡아온다. 고소고발건 있다. 똑같아. 그리고 너 집행유예로도 내보낼 수 있는데 지금 안 그러면 다른 거 고소한다. 이 얘기거든요. 똑같은 역사가 분들. 반복되네요. 검찰개혁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검찰개혁이 네. 안 돼서 그 검찰이 아직도 칼춤을 이렇게 췄다는 거예요. 근데 딱 차이가 하나가 보입니다. 예.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김경준의 메모 포함해서 모든 자료를 당시에 검찰이 같이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예. 어제 오늘 박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공개된 녹취와 관련된 녹취 메모는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을 공개하라고 예. 하는 말 속에는 예. 나는 전문이 없다라는 뉘앙스가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박 검사가 하고 있는 대응이 정치적으로도 읽히지만 예. 또 하나는 멘붕 상태에 가깝다. 멘붕 상태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예. 것이다라고도 그렇게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박상용 검사가 회의 협박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으나 그렇죠. 예.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는데 특별히 서민석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였어요. 예. 변호사였는데 이화영 변호사가 이재명 얘기를 한 다음에 하자마자 백정화 여사 그러니까 네.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예. 해고했어. 너 해촉했어요. 변호사 하지 마. 그래가지고 당신 때문에 지금 사건이 꼬이고 있어. 정치검사의 꿰매 넘어가. 그러면서 서민석 변호사를 해촉했었어요. 그랬죠. 근데 그 이후에 서민석 변호사가 크게 큰 동요를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거든. 없었는데 이런 증거가 나올 줄은
박상용도 예상치 못했지. 야, 멘붕이라는 추측도 그러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유튜브가 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접자가 이렇지 않은데 동접 숫자가 굉장히 낮게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신다고 하는데 저희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유튜브 채널들이 네. 동접 숫자가 너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주진우 기자 때문일 일은 없고요. 아, 예. 제가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니요, 저희 제작진들이 실제를 확인했는데 전혀 예. 지금 보이는 것과 내 방송 와봐. 예, 다르다고 합니다. 6시 반에 다 모여 있어 거기에. 아, 지금 겸공도 잘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뭔가 전반적인 오류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계속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중요한 거 이제 오늘부터 하기 시작해야 되네. 오늘 뭐 아니 실제로는 다 보고 계시는데 유튜브는 문제가 숫자만 있대? 숫자만 좀 다르게 지킨다고 합니다. 상관없어. 아니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길래 아니 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사인 보는 거 사람이 적냐라고 그럼요. 하셔가지고 네. 실제로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더 좋아요 누르시면 널리 퍼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그 박상영 검사는 그럼 국정조사에 나오게 되고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뭐 또 수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사가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검사들이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예, 특검이 수사를 하더라도 결국은 기소하고 그리고 공소 유지를 검사들이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박상용이 처벌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상용의 여죄들 그리고 다른 부적절한 거래가 계속 나온다면 박상용 검사 저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검찰권을 가지고 이렇게 회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를 하다가 말을 바꾸자마자 또 다른 죄로 이화영에게 기소를 한 3건, 4건 계속 기소를 다른 건으로 붙였지 않습니까? 이 검찰권 가지고 보복을 하면 깡패지 이 얘기는 윤석열이 했지 않습니까? 유명한 이 이야기죠.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꼭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권 남용 그리고 검찰권을 가지고 한 사람을 그 괴롭히는데 이 사람을 뭐 파괴하는 데 썼다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목했으면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기분이 나쁘다고 그리고 검찰 수사에 그 반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기소한 부분 그 부분 가지고 좀 명확하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진우 기자 또 6시에 칼같이 본인 방송 가셔야 되니까 그래도 이명박 이야기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명박 인터뷰 아니 갑자기 이거 왜 했다고 보세요? 이명박으로 갑자기 넘어가나요? 예, 그럼요. 예. 10분밖에 안 남아서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도 잠깐 하영 기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아니 없습니다. 예, 이명박 궁금합니다. 아니면 저는 이명박이 뭐 때마다 나와서 인터뷰 처음이라고 하는데 인터뷰는 안 했지만 행사장에도 많이 가고 어디도 가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계엄 때도 한덕수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누가 누굴 밀기도 하고 계속해서 돌아다녔는데 때만 되면 자기가 보수의 어른인 양 나라의 어른인 양 나와서 실제로 그 인터뷰에도 보수의 큰 어른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 어린인 양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겨요. 그리고 보수가 참패했다고 했는데 보수가 참패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이명박이거든요. 권력을 잡아서 사리사욕을 채우다가 감옥에 가셨어요. 그렇죠. 어떤 죄로 감옥에 갔냐면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는데 자 대통령이 되자마자 여기저기에 핀을 봅니다. 돈을 가져오라고. 스님한테도 돈 가져오라고 하고 그다음 빵집에서도 돈을 받았어요. 당선 축하금을 대통령이 받았다고요? 여러 군데서 많이 받았습니다. 이명박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부인도 받고요. 사위도 받고 다 받았어요. 2008년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가장 결정적인 이명박이 구속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제가 분홍 보따리 맨날 싸가지고 다닌 거는 뭐였냐면은 자료. 자기가 아까 김경준 얘기했잖아요. BBK 관련된 그 변호사비를 내기 싫은 거야. 그래서 BBK 변호사비를 미국에 있는 로펌 변호사비를 삼성한테 대신 내라고. 삼성이 등장하죠 그때. 삼성한테 대신 내라고 그래. 500만 불 내라고 해요. 그런데 로펌에서 변호사비를 다 쓰고 한 80만 불 정도 남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 한 10억이 채 안 되는 돈이 그 로펌에 남은 거야. 근데 이 돈을 삼성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주세요 하고 이명박 대통령실에서 계속 팩스를 보내는 거야. 대통령실에서? 그거 원래 내 돈이니까 나한테 줘. 삼성이 줬지만 그거 내 돈이니까 나한테 줘.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계속 보냈습니다. 그 팩스를 제가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흔들어서 이게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 얘기를 예. 시사인한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때 덜미를 걸리게 된 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10억이 작은 돈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했던 범죄 혐의에 비하면 그렇죠. 소소한 돈일 수 있는데 그것조차 탐욕하다가 그렇죠. 뒷덜미를 잡혔다. 그리고 보세요. 자기가 벌금하고 추징금이 있는데 추징금은 안 내고 벌금만 내요. 특사 받으려고. 벌금을 안 내면 특사나 그런 조건에 안 되거든요. 되게 꼼꼼하다라는 벌- 상상하셨는데 그렇죠. 예. 지금 이명박 수조 원대 자산가입니다. 수조? 네. 오. 근데 수조 원대인데 지금은 10조가 넘어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 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꼼꼼하게 열심히 돈을 예. 다 모았다. 가스 그리고 이명박 이상득 그 아들 자식들 모으면 재산을 모으면은 10조가 훨씬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 추징금 안 내려고 그 돈을 안 내고 버티다가 윤석열한테 사면 받았어요. 이런 그렇네요. 사람들을 예, 3월까지 갔네요. 이렇게 꼼꼼하지만 쪼잔하죠. 근데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보수가 참패했다면서 남 탓을 하는데 네. 참 웃겨 죽겠어. 네. 이게 우리 보수의 민낯입니다. 하현 기자님 이 인터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네. 이 참패라는 말 자체부터가 좀 마뜩치 않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를 일종의 경기, 게임 플레이로 보고 있는 것 아. 자체가 지고 이기는 상황을 보는 거지. 네, 역사적인 네, 상황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 퇴행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내란의 상황이고 불법 계엄의 상황이고 그것을 청산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자는 그러니까 내란이나 불법 계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총선을 보고 있어요. 그러게요. 계엄에 대한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보수의 어른으로서의 역사적 인식이 있는가? 아니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의심스럽고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중앙일보가 잘한 인터뷰다 이런 자,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그런 멘탈리티를 보여줘서 예. 보수의 아. 어른은 맞아. 보수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 참패를 떠나서 자 이명박의 아이들이 그대로 와서 윤석열을 맞습니다. 예. 세운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이명박이 저 사람 사기꾼이야. 정치 몰라. 그런데 왜 이명박을 픽업했냐면 저 사람은 정치에 관심 없고 돈벌이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명박 주변 사람들 뭐 했습니까? 자원외교하고 계속 각종 비리만 저지르고 계속 뇌물 받아 먹었잖아요. 예. 그동안 정치는 다른 사람들이 했어. 아, 이명박이 픽업된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명박이 저는 픽업된 그렇게 이유는 봅니다. 그렇다. 네. 예. 근데 윤석열이 픽업된 이유도 비슷해요. 그 이명박 밑에서 정치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윤석열을 만들었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요직을 그대로 그렇죠. 차지합니다. 윤핵관들이죠, 다. 그렇죠. 예. 그리고는 저 사람 술 먹게 둔 거예요. 술을 더 먹게 만들고. 술을. 네. 술을 쓰는 게 아니라 술을 더 먹게 만들어. 네, 네. 자, 그런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이명박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박근혜는 그렇게 윤석열은 얘기하는데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성동이나 윤한홍, 장지원 예. 할 거 없이 윤핵관들이 활약을 해서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란과 불법 계엄으로 이룬 이 상황 자체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친이계들이고 맞아요. 친이계들의 주인 그리고 좌장은 말하자면 이명박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참패했다, 패배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본인이 해야 할 일도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저는 어떤 생각 들었냐면 저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우리 하영 기자가 죄송합니다. 좀더 이야기하긴 해야 돼요. 예. 이 시점에서 저는 궁금한 게 왜 중앙일보가 이명박 대통령 저도요. 지금 예. 이 시점에 했을까라는 생각은 예.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지금 말하자면 현재 장동혁 지도부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존재들 주호영, 박형준 등등이 이전에 아하. 친이계가 아니었을까. 아하, 이정영 공관위원장이 친박계로서 친이계를 예. 학살한다 이런 말이 있죠. 공교롭게도 예, 그런 예. 상황에서 한번 등장해 주는 것이 본인이 또한 역할을 한번 보여주고 싶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오, 네. 선거 때마다 그렇게 자기가 좌장이고 예. 이명박계를 이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선거 앞두고 친이계들 그리고 친이계들의 득세를 위해서 나선 것도 같은데요. 이제 뭘 해도 안 될 거니까
뭘 해도 안 됩니다. 참패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참여해야 되는데 이명박이 나서면 나설수록 우리가 비웃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평가해주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약간 얘기를 했는데 그 네. 얘기에 대해서는 어찌 보십니까? 저는 숟가락을 좀 잘못 얹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실용이라도 같은 실용이 아니고 중도라고 해서 같은 중도가 아니고 예. 뉴라고 해서 모든 뉴가 아니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때 사실은 자원외교 하나만 예를 들어도 취재를 해보면 뭐 주진우 기자도 취재를 해보셨지만 사실은 처음에 블러핑한 거에 비하면 현장에 가면 별게 없었거든요. 자원외교 현장 그것도 예, 맞습니다. 취재하셨었죠. 맞아요. 그것과 예. 비교하면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 배에 기름을 채워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런 실효적이고 실용적인 실물적인 것이 있다. 그러니까 예. 비교할 것이 아닌데 본인이 네이밍으로 숟가락을 얹고 있다. 건가요? 그리고 또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용인 클러스터 안에 물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 그 물은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4대강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개념적으로 떠올려 보면 그래 4대강을 했으니까 물이니까 용이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용인 클러스터에서 가져오는 물은 예. 4대강 보해물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 숟가락을 올리는 영민함 같은 게 아직은 좀 있나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예, 그걸 이제 주진우 기자는 교묘하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실 것 같긴 한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자원외교 생각하시는 기억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캐나다 하베스트라는 예. 유전인데 예. 유전에 기름은 안 나오고 물만 나옵니다. 그런데 수전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래서 망한 유전인데 예. 실패한 사업이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0억, 2,000억자 가량 되는 그 가치가 있는 부동산 때문에 네. 그 정도 맞습니다. 가치가 있는 땅을 어떤 컨설팅사가 올려가지고 한 1조 정도 주고 샀다고 해요. 아이고. 자, 이건 지금 기억이 지금 약간 명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운전자금으로 1조 정도 더 넣어요. 나라에서요? 나라에서 예. 돈, 자, 1조 주고 사서 또 1조를 넣었어. 2조가 들어갔죠. 예. 그리고 운전자금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는 이게 안 된다, 경제성이 없다 하면서 빨리 그 정권 안에서 정리해요. 그래가지고 몇 천억에 또 다 팝니다. 아하. 그래서 나중에 손실은 3조, 4조가 나요. 예. 그러니까 1,000억짜리를 가지고 3, 4조 원을 날리는 기적의 사기꾼들 누군가는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벌었죠. 누군가는 벌었잖아요. 기적의 사기를 쳤는데 그게 실용이고 중도고 이게 외교라고.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일보가 조금 더 이 인터뷰를 내실 있게 하려고 했으면 이런 얘기 물어야지. 이런 것을 묻고 그럼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걸쳤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너무 회고적인 중심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냐라는 좀 의심을 사는 거죠. 사실 또 이명박은요. 예. 문장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인터뷰에서 영상을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정확하게 보면 말이 안 될 거예요.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윤석열이나 공통점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자기가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빠져들 테니까 전문을 공개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오늘 전문을 공개하라. 박상영도 그렇고 우리 MB도 그렇고 그 자원외교 이야기하니까 윤석열 정부 때 오히려 그 대왕고래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간 거고 윤석열 때는 윤석열 실행해서 그러니까 대왕고래 이것도 다 완전 이명박 시대에 그러니까 거의 모든 잘못된 이 보수의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다 거의 이명박 때 시작했어요. 공교롭게도 친이계들이 주도한 사업들이나 그렇네요.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친이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대단히 부자입니다. 오늘 댓글창에는 동접자기가 많은데요. 지금 겸공도 150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숫자에 너무 놀리시지 마시고요. 150명이면 뷰리핑의 숫자 정도 되는데요. 아니 지금 오늘 그러면 전반적인 퓨리핑하고 지금 겸공하고 오류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 거 자,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하영 겸공도 잘 부탁드립니다. 준비해 오신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이야기 마무리 말씀 뭐든 한결에 잘해. 준비하신 거 하나 한결에가 잘해야지. 뭐든 하고 가시죠. 제가요? 예. 저는
제가 아는 듣고 거- 싶었던 얘기는 예, 다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아, 들으셨다고요? 예, 예. 하신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예. 첫사랑 MB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주진우 기자 입장에서 하시고 죄송합니다. 싶은 말씀이 많아서 예, 상대적으로 더 하영 말씀. 중심으로 간다고 제가 계속 생각했는데. 예. 자, 우리 그래도 하영 기자 마무리 말씀 그러면 뭐든 좋으니까 하시겠어요? 예, 그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했습니다. 특히나 그 이혁재 씨가 나오는 아, 게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을 15년 전 했는데 이렇게 용서받을지 못할 일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여론을 읽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최근에 이야기한 윤호개인이라든가 그러니까요. 뭐 이런 예, 서부지법 폭동을 서부지법 폭동이라든가 예. 이런 것 때문인데 문제는 이혁재 씨를 데려다 쓴 장동영 지도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국민의힘이 지금 얼마나 엉망인가. 지금 현재 기조도 그렇고 실무진도 그렇고 예. 예전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 시절까지 올라가면 실제로 총무국, 사무국이 굉장히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혁재 씨가 심사위원 오기 전에 아마 걸러냈을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현재 사무국이 이 손을 놓은 상태가 아닐까라고 좀 사실은 보수 정당이 좀 서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더 좀 망가져야 할까. 이런 저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는 다 이혁재 얘기하고 나니까 또 다른 아니, 아니. 생각이라고. 이혁재 씨가 예. 할 말 했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자, 이혁재도 역할을 하고 있다. 주진 나는 기자 국민의힘. 가셔야죠. 자, 국민의힘. 뭐냐면요. 연예계의 도덕성이 정치계의 도덕성보다 훨씬 높구나. 연예계에서는 퇴출됐는데 정치계에서는 이렇게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걸 단어적인 보고. 표현이시네요. 그리고 또 예, 예. 국민의힘에서는 예. 저 정도 수준도 심사위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줬다. 이런 또 측면에서 예. 국힘 구성원들은 하나같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장동혁 장군 파이팅 하시는 그 맥락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주진우 기자 가셔야 되니까 오늘은 아쉽지만 이 두 네. 분의 조합으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30일 김은재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장성철, 김한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